좀 지저분해 보이고 주방 공간과 분리도 안 되고 되게 좀 불필요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알파룸 공간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서재에서 일을 할 때도 남편분께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와 시야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으로 변했다 투명으로 변했다 하는 장치를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현장은 하남 미사에 위치한 강변 푸르지오 2차 40평형 현장인데요. 집 안에서 한강이 보인다라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 한강 뷰가 거실에서 보이면 좋겠지만 이 알파룸과 주방에서 보인다라는 게 살짝 좀 아쉬움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런 아쉬움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알파룸과 주방에서 보이는 이 한강 뷰를 집 안 공간으로 최대한 가지고 들어오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던 현장입니다. 40평형대 현장을 저희 에드윈만의 스타일로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디자인을 좀 잡아드렸는지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기존의 현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신발장으로 쭉 구성이 돼 있었고, 이 좌측도 신발장으로 쭉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우측에 있는 이 신발장 구성만으로도 가족 구성원의 신발들을 다 수납을 할 수 있어서 우측은 신발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우리의 시선이 먼저 보이고 오랫동안 시선이 머무를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라운드의 곡선과 이런 은경의 소재, 그리고 이런 유리볼 펜던트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들로 저희가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거 외출할 때 많이 쓰는 향수, 차키 이런 가방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고, 이 벤치 공간은 우리가 앉아서 신발을 신는 이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짐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깜빡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장치로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600에 1200 타일을 시공을 해드렸고요. 현관문 시작 전부터 현관이 끝나는 라인까지 전부 다 타일로 시공을 해서 넓어 보일 수 있게끔 좀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이 복도 공간에서 보여지는 시작은 바로 이 중문입니다. 프레임을 최대한 얇게 제작을 해드리고 이 손잡이 자체도 얇고 동그랗게 환봉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도와드렸고요. 이 유리 자체도 투명 유리를 사용을 해서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방 문이 보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 문선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벽면의 마감이 필름 마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문선 형태로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을 해드렸고, 이쪽 빈 공간 한쪽에는 갤러리를 걸 수 있는 액자레일을 하나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템바보드 형태의 디자인으로 좀 볼륨감을 잡아드리고, 옆에는 은경의 소재를 활용을 해서 공간이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하고 확장성 있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이 복도 공간을 지나왔을 때 카페장이 아닌 냉장고장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런 냉장고장은 안 보이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이 보이는 공간은 카페장으로 좀 더 공간이 깨끗하고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복도 쪽 벽면을 쭉 따라오면 우리가 이 거실 벽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소파와 안마의자 그리고 반대편 벽에는 TV를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양쪽에서 간접 조명이 나오고 이 벽면의 형태는 이 라운드로 표현을 하면서 공간 자체가 부드럽고 시각적으로 재미있게끔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선반 자체도 되게 얇은 스테인리스의 판을 사용을 해서 취향이 담긴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오픈 공간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벽면의 마감 같은 경우에는 필름 마감으로 쭉 진행을 해드렸고, 천정은 디아망 도배지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40평형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마루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600에 1200짜리 올고다 로카 프리미엄 제품을 시공을 해서 시원하고 넓어 보일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한강에 있는 뷰를 최대한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냉장고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아까 복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복도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게 냉장고가 아닌 카페장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면서 최대한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도와드렸고, 그럼 자연스럽게 냉장고의 위치는 이쪽 반대편 벽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누오미, 키 큰 양념 망장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수납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쪽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거지를 할 때 한강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을 저희가 작게나마 한 개 더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는 요리를 자주 하시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뭔가 설거지를 할 때는 이쪽 메인 싱크대를 이용을 하고, 간단한 설거지를 할 때는 소형 싱크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일랜드에 저희가 구성을 도와드렸는데요. 대형 아일랜드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싱크대 쪽 라인은 순환동선형 형태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훨씬 더 확장성 있고 더 넓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인조석이나 세라믹이 아닌 칸스톤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 상판을 조금 더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옆쪽에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들은 수납장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인데요. 주방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을 보게 되면 다 대용량으로 장을 보거나 하는데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 심지어 청소용품 등 정말 다양하게 집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정의 조명은 저희가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드리면서 주방이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공간 옆쪽에는 알파룸 공간이 하나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 알파룸 공간을 통해서 한강뷰가 보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이 가로의 폭이 되게 사이즈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가구가 놓이고 막 의자가 있고 하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고 주방 공간과 분리도 안 되고 되게 좀 불필요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알파룸 공간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이 알파룸 공간은 남편분의 침실이자 서재가 되는 공간이고요. 서재에서 일을 할 때도 남편분께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와 시야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으로 변했다, 투명으로 변했다 하는 장치를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닝 공간에서 벽을 바라보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닌 뭔가 한강을 바라보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남편분의 개인적인 서재, 침실도 확보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요소로 좀 활용도가 많은 공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실측을 왔을 때 저 한강이 보이는 저 창가 쪽에 TV를 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계셨었어요. 고객님께서는 이 안방 공간에서 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더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니즈가 있으셨고, 이쪽에는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침대를 배치를 하고, 이 침대 뒤쪽에는 한강을 바라보고 런닝머신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내에 한강을 바라보고 운동을 하고 화장을 할 때 한강이 보이고 보여지는 요소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폴 타입의 화장대 조명을 설치를 해드리고 반 아치 형태의 거울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터치식으로 해서 조명을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화장대도 되게 넓게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쪽 공간도 선반으로서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조명 스위치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안방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기존에는 긴 복도를 띄면서 드레스룸 공간이 한 칸 한 칸 나눠져 있는 좀 답답한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양쪽에 나눠져 있던 공간을 한 공간으로 합치면서 시스템 행거를 이렇게 쭉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스템 행거를 쭉 설치를 하면서 최대한 옷을 많이 수납하실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스타일러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액세서리 장도 도와드렸습니다. 뒤쪽에 있는 공간은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인데요. 이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필름으로 리폼을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 호텔식 화장실처럼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한쪽에는 타일형 세면대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매립 수전으로 깔끔하게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 하단에는 이렇게 타일형 선반으로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뒤쪽 벽면까지 젠다이처럼 쭉 이어질 수 있는 구성으로 도와드렸고, 안방 화장실의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이 변기이다 보니까 탱크가 있으면 지저분한 느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탱크가 없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세면대 반대편에는 욕조 공간을 설치를 해드렸고, 이 욕조 공간 옆에는 타일형 선반으로 저희가 깔끔하게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저희가 600에 600짜리 타일을 시공해서 깔끔하게 정말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기랑 세면대는 저희가 많이 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조적 벽만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좀 답답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단은 유리를 활용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투명 유리보다는 이런 브론즈 유리나 흑유리, 컬러감이 있는 유리를 사용하시는 게 관리하기가 좀 편리한 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샤워하는 공간에는 이런 젠다이로 저희가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을 한다면 좀 성공적인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꿀팁과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